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주식 오네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명 알려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목 S폼이요. 삼목 S폼 매수 가격 비중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12,000원에 50%요. 12,000원에 50%? 지금 현재가가 네네. 12,000원인데요,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니, 며칠 됐어요. 아, 며칠 전쯤 매수를 하셨다. 네. 어때요, 시청자님? 이거 뭐 어떤 목표를 갖고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회사가 실적이 좋고 그래서 들어가긴 했는데 네. 최근 또 1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서 좀 저는 좀 장기 보유하고 싶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해도 될지 아니면 좀 좀 어느 정도 수익이나 하락이나 있으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처음 포인트는 실적을 믿고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또 1분기 실적이 별로였고 이래서 일단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고 이 종목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삼목 S폼입니다.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두 분 의견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보유입니다. 계속 가져가면 될까요? 김도영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마 제가 상담을 해드린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바닥 탈출인 우리 최명동 소장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신 부분이 혹시 바닥 징후 부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앞에서 실적 얘기도 하셔가지고요. 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저번에 저점 대비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때는 너무 장이 빠졌을 때니까 이쯤이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러시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서 비중도 강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삼목 S폼은 사실 국내 건설 경기 쪽에 민감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건축 자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가 또는 신도시 개발 부분 여러 가지 예타 타당성 부분의 얘기들도 나오곤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동사가 올라갈 만한 이슈 재료들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셨어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아주 강하게 다시 실적을 가지고 2분기, 3분기 넘어가면 실적이 우상향되는 것도 아직은 확인이 솔직히 냉정하게 좀 필요한 시점이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재료가 좀 부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순환매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아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실제 경기 활성 부분을 좀 감안해서 놓고 보고 현재 정부에 괴류되어 있는 정책적인 이슈를 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들은 적소적소에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일단 하나를 볼게요. 현재는 업종 순환매의 트렌드, 즉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러 가려고 할 때 많이 빠져 있고 저평가구나 라고 할 때 현대리바트, 한샘 등과 함께 건축 자재 쪽으로 분류해서 동사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손절가 부분이 최근에도 보면 이 1050원, 즉 10,0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자신 있게 계속 중장기 보유점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 부분에 보면 10,000원에서 15,000원 박스권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즉 15,000원을 뚫어내려면 새로운 재료 중에 가장 큰 특징인 우리가 건축자재의 실적 우상향이란 재료가 나와야 되고 재개발에 대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재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실제 주가 자체가 계속 고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저점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 12,200, 300원대를
완벽하게 올라타야 되는데 지난주에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잘 올라타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시장이 불안 요소를 확대를 하니까 살짝 이탈을 했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안정화에서 저는 반드시 여기를 빠르게 올라탄다라는 보는 관점이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업황 순환매만 놓고 우리가 나 아직 바이오 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저평가되어 있어. 그러니까 포트를 잠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보자라는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3,200원대가 돌파되는지를 판단을 하시겠고요. 돌파를 할 경우에 14,000원까지는 트레이딩 쪽으로 수익을 챙기러 가는 1차 목표가를 좀 형성해서 가지고 가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쪽으로 시장에서 대비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려면 이 분홍색 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이렇게 돌려서 올라타야 됩니다. 그럴 때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앞으로 거래일수로 35일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한 달 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딩 바이점으로 13,200원을 잡고 돌파 시에 14,000원 보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혹시 손절 가격은 따로 그냥 염두에 두지 말까요? 손절가는 사실 많이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실제 이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사업이 대기 웨이팅이 되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 내년에 많이 열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주도 섹터로 반드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건축자재 관련주들은. 그래서 현재는 사실 중장기 관점은 비중을 확 들어가셨기 때문에 분할로 사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가장 중장기 관점의 손절은 10,000원.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짧은 기간, 2, 3개월 코스로 보신다면 11,000원을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네네. 가격대 다 매도를 해 두셨겠죠? 네네. 예, 그래서 맞춰서 투자 성향에 따라 잘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산목의 스폼 살펴봤습니다. 다음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이요. 네, 금호산업 금호산업 매수가 비중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30%예요. 30%의 매수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13,650원. 13,650원. 예, 예. 지금 좀 밀려난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가는 네. 12,800원대 놓여 있는데 시청자님 네. 이거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당연히 그게 궁금하신 네. 거죠? 네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저희 한번 네. 궁리를 좀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비중이 30%이고요. 13,650원. 두 분이라면 어떤 판단 내리시겠어요? 의견 주세요. 하나, 둘, 셋. 보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보자. 예,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예. 참 좋으시네요. 근데 우리 그 시청자님이 그 금호산업을 13,000원대 그 매수하신 뭐 배경이 있으십니까? 그때 눌림목에서 했는데 네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세요? 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설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부분에서 한 4월 전에 이 부분에서 들어간 것인데 제가 볼 때 매수는 좀 잘한 것 같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뭐 더 아시아나 IDT 이런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이제 그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지금 대기업 세 군데서 매수 처음에는 이제 의향을 내놨다가 이제 매수하지 않겠다 이런 의향을 내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류 중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비싸게 내놓으면 안 사겠지만 좀 싸게 내놓으면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지 매수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분명히 이 종목은 한번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좀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금호산업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뭐 재무제표는 뭐 괜찮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했는데. 네, 예, 실적도 좋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슈로 해서 한 번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보면 여기서도 한 18%, 한 20% 정도 같고요. 여기서도 급등했고 9,000원대 있는 주식이 19,000원, 바로 3일 만에 더블이 갔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매각하겠다 그런 뉴스만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된다 그런 뉴스만 나오면 바로 상한가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은 현재 시장도 좋지 않고 아직 네. 그
그 아시아나항공 매수자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단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단봉이 봉에 단봉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횡보하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다, 뭐 그런 세력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수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요. 아시아나도 같이 가나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차트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돼야 됩니다.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아시아나항공도 4,000원대인 주식이 9,400원 바로 더블 갔다가 횡보하고요. 또 네. 이제 에어부산 같이 나온 매물이 나온 같이 에어부산 요런 종목도 패턴이 똑같죠. 그러니까 네. 에어부산도 4,000원대 있는 주식이 9,400원 정확히 더블 갔다가 세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결론은 아시아나를 갖고. 아시아나항공이 빨리 좋은 기업에 좀 비싸게 좀 매각이 되면 바로 이 종목은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뭐 이 종목 놓고 좀 기도라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네. 갔으면 네. 좋겠어요.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꼭 이익 보고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네, 이제는 문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종목들 쭉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기 끝자리 6313번님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내렸어요. 라고 하시면서 한국화본 물어봐 주시는데 매수가가 8,800원, 비중 50% 분석 부탁드려요 하십니다. 자, 이 종목은 김도영 전문가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화봉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표처럼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LNG선. 뭔가 꼭 조선업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겠고요. 또한 동사의 또 다른 신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주가 우상향을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정보발 LNG 자동차에 대한 완전 개방 부분의 소식들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돼서 보냉제 업체들이 두 경쟁사들이 동반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가져왔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비중 부분입니다. 매수 부분을 고점에서 만약 최근 상승세에서 추가 상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 올릴 때 따라가셨다라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그쵸? 9,080원이 최근에 5월 13일 날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 부분에서 지금 8,800원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포인트는요. 한국카본의 실적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주가를 가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저요. 아랍에미리트 가서 LNG선 수주해 왔고요. 또 어느 나라 가서 수주해 올 거고요. 지금도 도크가 꽉꽉 일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조선주에는 웬만큼 발주할 것들을 가져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대략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한 6개월 정도의 실적이 후반형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와인텍보다는 탄력 도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주가는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역시도 시장의 여파입니다. 지금 꼭꼭 분석을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강력하게 이번에 만들었던 이번 주의 저점은 7,830원대 부근은 분명히 7,700원에서 7,800원은 강력하게 지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이 분홍선이 나중에는 제가 MTNW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캔들이 이 부분을 올라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캔들 자체가요.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요. 주가 자체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의 분홍색을 제가 분홍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분홍이를 저항 걸리거나 이탈하면 주가가 영락없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시장의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선 중에 하나인데요. 분홍이 이제 딸랑이 선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봤을 때 8,250원 돌파 여부가 필요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요. 현재 보시면 동반에서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포트의 교체가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의 단기 자금 이탈 부분은 좀 마무리 구간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진정될 거예요. 그래서 8,250원을 강하게 올려주면 아하 걱정하지 말자. 대신 내 매수가에 욕심내지 마시겠고요. 8,650원 정도에 오면 비중을 일단 절반 꼭 줄이세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시고요.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재매수 관점인 8,400원대에 추가 매수를 단가를 낮추고 저는 최소한 3분기, 올 가을까지는 가지고 가자. 핵심 포인트, 동사의 뉴스보다는 중공업주들이 수주해왔는지 얘기, 어느 나라에서 해왔는지 그것만 체크하면서 보유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읽어봅니다. 한국카본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끝자리 7435번님께서 보령제약 물어봐 주시는데요. 13,500원에 20% 근데 초점을 내년까지 가져가면 매수가에 올라올까요? 라고 말씀 주십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궁금한데요. 최현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까지 매수가. 네, 우리 그 시청자님 내년까지 기다린다는데 참 마인드가 좋으시고 아마 제 생각에 충청도 분이 아니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가 참 좋습니다. 보령제약이 그 역사가 보령이 충청도인가요? 예, 근데 역사가 한 60년 된 그 회사인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치매 관련제라든가 표적 항암제 때문에 이제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좀 시장에서 뜨는 종목이 되는데요. 잠시 그 재무제표 좀 잠깐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약회사가 1년 매출이 3년 전에 4,091억인데 작년에 4,600억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회사죠. 또 영업이익이 220억에서 250억으로 늘었고요. 중요한 것은 유보율이 이제 이 회사 보령제약이 자본금이 211억인데 유보율이 1000%이기 때문에 약 2천억 정도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우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 근래 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쪽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상당히 양호하고요. 차트를 좀 잠시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13,500원에서 13,500원까지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15,400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상당히 그 수익이 한 15% 정도 났는데 거기서 좀 수익을 못 챙기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하락한 바람에 약 한 1주, 2주 정도 좀 밀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팁을 드리자면 이 앞부분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매집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절반을 현재 깨지 않았습니다. 깨지 않았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선이 61선인데 이 선만 지지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확히 좀 보면요. 61선이 11,950원 정도 됩니다. 11,950원. 그래서 현재 12,350원이고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웬만한 종목이 거의 2주, 3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61선, 그러니까 11,95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들고 가서 조금만 이제 상승한다면 14,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11,950원이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 없고 한두 달이면 충분히 14,000원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탈되면 안 되는 구간 11,950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보령제약 살펴봤고요. 이번엔 끝자리 1175번님께서 텔콘 RF 제약 말씀하시는 거겠죠? 텔콘 10,000원에 30%. 텔콘 RF 제약이 10,000원대면은 꽤 보유하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30% 갖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을까요? 물어봐 주십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비중 30%와 평단가 1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시지 않을까요? 본인의 믿음을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동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전방이 뭐 M&A를 통했고 지분 평가를 했고 계열사나 모멘텀에 있는 MOU 체결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바이오 쪽으로 가고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에 해당됐던 기업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 임상의 데이터라든가 결과, 시판의 허가 가능성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바이오 제약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가의 아주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본인께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다라면 막연히 들고 가는 게 아니라면 본인의 믿음을 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바이오 제약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이유 뭘까요? 두 번의 바이오 붐이 불고 너도 나도 강한 상승세를 가져왔죠. 우리가 실체가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바이오 제약은요.
2022년까지는 재료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시판 허가, 또 한번 들어보시는 라이센스 아웃. 그런데 동사가 지금 주력하고 싶어 하는 게 저 주쌤한테 꼭 필요해요. 이 멘탈 정신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추가 반등은 분명히 가져가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업황 자체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자, 10,000원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상에 놓고 보면 월봉에서 살짝 매수가 근처로 한번 왔죠. 바로 3월 달에 요때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관계사와 관련돼서 지분 평가도 있고 그리고 네임밸류가 이제 좋아졌어. 한국 RF제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자회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 알려주고 있어. 이런 기대감으로 갔죠. 업황과 함께요. 하지만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절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들고 가십니다. 요건 이미 손절 라인을 놓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여러분 교체를 하시죠. 바이오 제약으로. 바이오 제약으로 아픈 손가락은요. 바이오 제약으로 아픈 손가락을 치료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없습니다. 냉정히. 현재. 그래서 그냥 들고 가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방송국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바이오 제약, 텔콘 RF 저도 포트에다 다시 넣어놓고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매수 맥점이 있는지 부분을 체크를 하겠고요.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앞으로 6,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6,000원에서 6,1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질까 말까 한 패턴이에요. 이게 바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요. 요거 속지 마십시오. 지금 매수 평단가 낮추기 위해서 비중 확대 바이오제약 쪽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살짝 몇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섹터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최소한 바이오제약 다시 재매수 관점 연락 오셔서 좋습니다. 매수하고 공격을 한번 가보죠.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앞으로 3개월 뒤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일단 보유를 하시고 힘들지만 큰 희망을 갖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꽉 잡고 있으면 텔콘 RF가 수익으로 빵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현 시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챙겨드렸고요. 추후에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둘씩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도 끝자리 9993번 님도 바이오 한미사이언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5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신데요. 계속 아프다, 당분간은 좀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최명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요즘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뭐 질문 오신 거 보면 10종목에 8종목이 다 하락 종목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 3주 정도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이 최소 10에서 30% 정도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바닥은 거의 다 찍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인생이든 항상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 그래서 하미사이언스 재무제표 다시 한번 좀 보고 제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미사이언스가 그 3년 전에 영업 매출이 6,600억인데 전년에 7,080억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특히 그 유보율이 2000%라 상당히 뭐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좀 완벽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종목이 그 우리 시장님께서 약 88,000원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이라면 작년 10월 부분 때 이 부분 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 뭐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좀 힘들었죠. 특히 그 바이오 관련주에서 한 5종목이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차트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시청자님 좀 집중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 종목은 양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이 한 1.5, 1.5인데요. 이 보시면 양봉이 잘 보세요. 거의 다 양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0개 중에 8개는 양봉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재무제표도 좋고 매출 영업이익도 좋고 유볼도 좋습니다. 단 시장이 좀 안 좋을 뿐이고 이번에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코롱티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차바이오텐이라든가 그런 바이오 종목 6종목이 많이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바이오 대표주가 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좀 이제 잡아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전에 바닥이 약 6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6만 원에서 6만 1,000원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데 현재 6만 7,9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6만 1,000원까지 떨어지면 10%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매 기술력으로 봐서는 절반은 팔고 절반은 6만 1,000원대에 다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제가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맞는데요. 바닥은 다진 것 같습니다. 주봉 한번 다시 좀 봐드리겠습니다. 주봉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6만 1,500원이 그러니까 6만 1,000원이 깨지 않으면 차라리 좀 시간으로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다렸으니까 한두 달만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이후에 한 8만 원대 오시면 다시 한번 우리 MTN에 연락 한번 주시면 그때 가서 자세히 잘 봐드리겠습니다. 문자 한미사이언스까지 챙겨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주식 오네어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종목 말씀 주세요. 차 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 또 제약 바이오 예. 들어갑니다. 예, 시청자님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높죠? 35,000원이요. 3만 5천 원, 5,000원이요. 5천 원이요. 20%. 예, 20% 비중 가지고 네. 계시고요. 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이거 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의견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참,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거 보유할까요? 하나, 둘, 셋. 보유. 네. 일단 가지고 가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김도영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만 생각하면 사실 좀 기운이 안 나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기운 내십시오. 목소리에 힘을 팍 대고 사실 동사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과연 의미가 있을까 현재의 위치 그런 생각이 아마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고 저 역시도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매수가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사 사실 두 가지 재료가 계속 있었어요. 뭐 CMG 제약가구의 지분 평가 부분의 유상증자 얘기들도 있었고 우군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150 쪽에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있었고 또 실적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흔들어대다가 다시 정상화 의견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고 엄청난 내용들의 노이즈를 지금 타고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꾸 단타족들이 쉽게 표현한 단기 트레이딩족들이 들어와서 막 교란해서 흔들어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축 처져 계지 마시고 그래 정말 회사 일단 파악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이오 제약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이 회사가 좋아졌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실적들 발표하는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분위기를 형성할 때 벚꽃 축제에 벚꽃이 만개할 때처럼 바이오 제약이 만개할 때 그때까지 좀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는요. 월봉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더 떨어지지 말아라. 너의 마지막 데드라인은 11,000원을 지켜줘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급락 부분에 시장 여파의 핑계로 여름 때 그리고 뉴스 사건들이 터지면서 12,000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판단해 봤을 때는 매수가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 급락 부분, 80% 이상의 하락 부분의 급락이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시장의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같이 동반해서 내려오기 바빴고 바이오 제약이 지금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종목을 갈아타지 마세요. 갈아타시면 또 다른 자금을 투입해서 계속 이 기회비용을 놓치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차 바이오텍은 일단 들고 가세요. 그래서 주봉, 월봉, 일봉의 의미도 저는 냉정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되는 기미를 판단을 해봤을 때 언제 변곡 구간이 들어오냐면 바로 이 18,000원이라는 가격 이론에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18,000원대만 빨리 올라타라. 그런데 아쉽지만 5월 말까지는 올라타면 절대 안 돼요. 올라타면요 또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달 정도에 18,000원 올라타자.
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고, 올라탈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흐름을 추가적으로 수급의 변화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서는 탈퇴됐습니까? 네,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도 완벽한 시장에 루머가 좀 많아요. 사실 동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벽하게 환기 종목 탈피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 얘기를 질문 하나를 더 물어보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위험성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럴 확률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상으로는 거의 너무 우려할 정도로 위험성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추후에 또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예. 차바이오텍 살펴보았습니다. 속도를 좀 내볼까요? 이제 문자 다시 보겠습니다. 끝자리 6841번님의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FNF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보유하고 계신 거죠? 9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아마 이 구간대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밀려납니다. 최명선 전문가님 어떤 전략에 유효할까요? 네, 그 FNF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패션 브랜드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잠깐 보면 3년 전에 4,300억이 작년에 6,600억, 또 영업이익이 450억이 910억, 더블입니다, 더블. 그 유볼이 5,000%라 어마어마한 회사는 좋죠. 차트를 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물론 이 앞부분에서 보시면 꾸준히 35,000원에 있는 주식이 꾸준히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에 있는데요. 99,000원, 거의 98,000원 300%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 좋고 실적 좋고 꾸준히 올라갔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약 14%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거래량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FNF가 보시면 평상시 10만 주, 14만 주, 8만 주가 오늘 48만 주, 그러니까 약 50만 주인데요. 종가까지 보면 약 60만 주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60만 주, 70만 주. 근데 주봉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이 종목이 4만 원대 있는 주식이 10만 원대까지 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요.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그래서 이 회사 제가 회사 좋고 실적 좋은 거 알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매도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중에 7만 원이든 6만 원이든 그때 왔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일단 오늘 봐서는 바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들고 있어서 종가에 61선, 그러니까 8만 원대를 지지하면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부 매도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한동안 의류주들 강한 모습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일단 매도 의견 우리 시청자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